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과 활용을 통해서 이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양군 한현택 사회적 경제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청양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핵심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죠. 먼저 이 사회적 경제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청양군은 인구가 3만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율도 35.7%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청년의 비율도 21%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청양군의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유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청양군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 추구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사회적 경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경제 주체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형 자족도시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가 실제로 지역 활력을 찾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회적 육성 사업 중에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달빛 마켓이 있습니다. 네. 달빛 마켓은 주민주도형 플리마켓, 사회적 기업 플리마켓인데요. 네. 사회적 기업 제품도 판매하고 또 체험도 있고 음악 공연 이런 많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7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3회 진행했고요. 그리고 9월 15일과 10월 20일 이렇게 2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플리마켓은 우리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플리마켓의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 그릇을 또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런 좋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매년 이런 달빛 마켓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께 사회적 기업을 홍보도 하고 주민 참여를 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가 됐는데 네. 저희 사회적 기업이 답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답례품도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 같은 거를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을 통해서 네. 30세트 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람 답례품에도 저희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추석 때도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우리 사회적 기업과 또 다른 일반 기업 물건도 함께해서 추석 그 선물 특판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6일, 7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설에도 했는데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주민 호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또 이런 좋은 상품도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청양군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양군은 청년 정책의 주 목표를 두고 2021년도 청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청양연화 이거를 비전으로 해서 청년 정책을 수행했고 올해 그 결과로 국회 사무처 산하 기관으로부터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종합 대상을 3년 연속 받게 됐습니다. 네. 청년이 청양에서 주거와 일자리 그런 거를 도모를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 청년 정책과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청양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이렇게 네. 추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8월 21일 날 그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행안부
고향 몰래 사업 공모를 또 하게 됐는데 여기에 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양에 있는 충남 도립대학과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 진입 및 향후 사회적 경제 혁신 타업까지 이 청년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에 집적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또 청양군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중에 있고요. 네. 또 청양군은 특히 푸드플랜 신화인력 플러스 사업이 전국 모델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여전히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현장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청양군은 2020년에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 경제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회적 육성에 박차를 가했는데 양쪽으로는 26개 사회적 기업에서 66개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네. 2019년 신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율이 100%고요. 또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음을 아시고 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협력에 우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또 자랑할 만한 게 상생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상생 투어는 우리 사회적 기업 기업을 방문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또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이렇게 관광 투어 프로그래머가 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관광지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지금 상생 투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5명이 참여를 했는데 외지 청년들이 13명이나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양의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한 창업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올해 큰 성과로는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인 이프라토가 있습니다. 이 이프라토가 이 상생투어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ESG 경영 우수 사례로 해서 올해 여성가족부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 사회적 경제인들도 마케팅이나 행사 기획,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기꺼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중고교 또 대학도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학과 개설 등에 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다양한 노력들, 행정에서의 노력도 더해져서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잘 성장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에 대한 지원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네. 우리 청양군은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고민이실 테고 어떤 분야로 투자를 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은 그런 사회적 경제를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진입 컨설팅 제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뿐 아니라 서류 작성 이런 것까지 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군은 또 예비 창업자 및 사회적 경제 진입 3년 미만인 그런 자들을 위해서 퐁당 청양 사회적 경제 창업 경진대회라는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올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6개 그런 팀이 선정이 됐고 올해는 4개 팀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퐁당 청양에 선정이 된 팀에게는 창업 지원금을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4개 팀이 또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퐁당 청양 이런 사회적 경제 그 대회를 통해서 네. 많은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업 개발비나 이 시설비 쪽에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청양군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실현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앞서 말씀하신 행안부의 고향 올레 공모 사업에 또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거가 인구가 주거 개념이었다면 이 생활인구는 체류의 인구, 네. 체류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0억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고향올레 사업을 공고를 했고 네. 52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20일가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 청양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거주하는 인구 대신에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청양군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베이스 캠프 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청양군에 있는 충남 도립대학교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장직을 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도립대학교가 학생회관을 지면서 식당이 한 150평 정도 되는 그 식당이 이제 비어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 그 창업 창작실 그리고 창업 랩실, 교육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갖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도립대와 함께 2024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리 충남 도립대에 2024년에 스마트팜 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스마트팜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미디어 분야 이런 분야로 이렇게 다양하게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역 대학과 함께 한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네네. 무엇보다도 우리 청양군에 충남 도립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도립대 학생 수가 1,3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도립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또 청양을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청양은 이런 도립대 학생들이 청양에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활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도립대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떠나는 그런 현실을 좀 극복하고 또 도립대도 학생 수 감소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어서 네. 저희 군수님과 도립대 총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를 해주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청양에 설립되는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입니다. 지금 이 충남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허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청양군에 건립되는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 네. 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4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중률 30% 정도 되고요. 네. 전국 최초 농촌형 혁신타운으로 환경과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소셜 그리노믹스를 지향하며 농촌 식품 분야를 특화할 예정입니다. 네. 충남은 물론 중부 지역 사회적 경제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양군에서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각과 우리 혁신타운이 들어오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네. 특히 주거나 아이들이 이제 데리고 오면 양육이나 또 문화,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청양군에서 이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청양군에 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4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나 주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청에서도 실무 협의체를 또 별도 구성을 해서 네. 지금 2차까지 구성을 해서 입주기업 수요 의향서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공간 구성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4층 규모이기 때문에 1층에는 지금 카페와 식당이 들어가는데 이 카페와 식당도 이때 통합을 해서 큰 대형 브런치 카페 형식으로 해서 주민이나 또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논의가 되어 있고 네. 또 입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또 다양하게 또 원하더라고요. 작은 평수에서부터 큰 평수까지. 그 평수도 지금 어떻게 구성할 건지 구체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의향서를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공간 구성을 이렇게 쓸모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관련된 전문 교육이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주민 역량 강화도 필요로 할 텐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 진입을 위해서 향후 또 추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는 사경 배움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경 배움터를 통해서 매년 10회씩 사회적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미래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주체가 될 학생들한테 중학생들 특히 저희가 사회적 경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청양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 학생들한테 올해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인들한테도 그 사회적 기업인들한테 맞는 역량 강화 교육, 특화 교육 이런 맞춤형 교육을 또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자랑할 만한 게 청양군은 중간 지원 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활성화 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저희 진입 컨설팅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요. 뭐 주민들 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해 주고 있어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것이 큰 행운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진입 컨설팅은 사회적 경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2022년도에 4개 기업, 올해도 4개 기업이 또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8% 이상으로 아주 만족이 높다는 우리 기업인들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이런 사회적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세무 회계 분야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터 그럼 세무와 회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6월 30일 사회적 기업인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실시가 됐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 청양군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전국 우수 지자체 사회적 육성 기업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을 했고요. 네.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까지 사회적 기업 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할 거고요. 우리 청양군이 명실상부 청양군의 전국의 사회적 기업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 수준이나 또 교육 수준 또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빠른 이런 경제 성장과 과도한 경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취약계층은 더욱 살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이 문제에 저는 해법이라고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사회적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청양군의 사회적 경제 정책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잘 성장한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사회적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